안경사 국가고시 대비 시기해부학 이번 시간에는 막성구조 중에 중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막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중막의 경우 세 개의 구조로 나뉘어졌는데요. 각막의 뒤쪽에 있는 구조에서부터 살짝 그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막 뒤쪽에는 각막은 투명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투명한 조직이 보이지 않고 까만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진한 색깔로 보이는 것은 뒤쪽에 있는 홍채가 색깔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막의 뒤쪽은 이렇게 홍채가 위치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홍채가 위치하고 있고요. 홍채의 가운데는 뚫려 있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동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채의 가장자리 쪽으로는 선모체가 위치하고 있을 텐데, 홍채와 연결되면서 구불구불한 돌기부 그리고 평평한 평면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위쪽에도 똑같이 돌기부와 평면부를 그렸습니다. 선모체의 구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뒤쪽으로는 맥락막이 넓게 펼쳐져 있죠. 맥락막은 시신경 원판 위치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막, 그러니까 각막과 공막 안쪽으로는 홍채, 선모체, 맥락막이라고 하는 혈관 색소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에 해당하는 막이고요. 다시 한번 이름으로 정리를 해보면 안구의 막성 구조 3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중막이라고 하는 것은 홍채, 선모체, 맥락막,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은 이름입니다. 홍채, 선모체, 맥락막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혈관 색소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혈관 색소층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혈관과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우리가 홍채를 봤을 때, 각막에서 비쳐 보이는 이 홍채를 들여다 봤을 때 색깔이 주로 진하게 보이게 되죠. 이 안에 혈관과 색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홍채와 선모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홍채의 위치 그리고 선모체의 위치 확인해 주세요. 홍채와 선모체를 보면 안쪽으로 상피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상피층이라고 되어 있죠. 상피. 그림에서 보면 상피가 2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2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의 상피, 바깥쪽 상피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어요. 특히 선모체의 안쪽 상피는 무색소 상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색소 상피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중에 방수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모체의 상피 2개의 층 중에서 안쪽에 있는 이 무색소 상피, 그러니까 유리체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의 상피는 방수를 생성한다. 여기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개의 상피는 홍채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고요. 홍채와 선모체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기질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선모체근 그리고 홍채에는 동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확대근, 조임근 이렇게 2가지 근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채와 선모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단순히 혈관과 색소뿐만 아니라 여기 근육이 들어있다라는 사실도 같이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홍채에서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동공 조임근과 동공 확대근의 기능인데요. 홍채 안에 이 2 근육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홍채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홍채가 움직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능은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동공이 커지면 빛을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동공이 작아지면 빛을 적게 수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올 때 우리 눈은 동공 조임근을 수축해서 축동하게 할 거고, 너무 적은 빛이 있는 환경에서는 동공을 확대시키게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동공 조임근이 수축하는 환경에서는 동공이 작아지게 됩니다. 빛의 양이 너무 많을 때 이런 축동 현상이 생기겠죠. 이것은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일어나게 돼요. 동공 확대근이 수축하는 환경은 동공이 커지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빛의 양이 너무 적을 때 최대한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동공 확대근이 수축되는 것은 교감신경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나오게 되면 자동 시스템이구나, 불수의적 운동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동이나 산동이라고 하는 이 근육의 운동은 우리가 생각해서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 빛의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육이 홍채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공 조임근의 모양을 보게 되면 동공 가장자리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홍채의 가운데 부분에서 고리 모양으로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양의 근육이니까 이것을 수축했을 때는 동공이 작아질 것이고요. 동공 확대근의 모양을 보면 홍채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부채살처럼 이렇게 펼쳐진 방사상의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수축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모양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조임근이 수축했을 때, 확대근이 수축했을 때 동공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채와 연결되어 있는 선모체에도 근육이 있어요. 선모체의 근육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국가고시에서는 그냥 선모체근이라고 그냥 하나로 생각하시면 쉽고요. 선모체근이 수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만 잘 연결시키시면 돼요. 선모체근이 수축되었을 때 선모체 돌기부에 걸려있는 이 실 같은 것들, 이것이 바로 선모체 소대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수축됐을 때 선모체 소대는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 느슨해진 선모체 소대는 수정체를 잡아당기고 있던 힘이 약해지게 될 거고, 수정체는 그 탄력에 의해서 두꺼워지게 되죠. 그래서 선모체근이 수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정체 두께가 증가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조절이라고 부르죠. 특히 이렇게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지는 과정은 근거리를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모체근이 이완했을 때 선모체 소대는 팽팽해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 수정체를 잡아당기게 될 테니까 수정체의 두께는 얇아지게 되고 원거리를 보는 눈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모체와 홍채에서 모두 근육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근육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를 해 두세요. 중막의 구조 중에 제일 뒤쪽에 있는 것은 맥락막이죠. 공막의 안쪽을 감싸고 있는 구조이고요. 아주 얇은 막입니다. 이 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중막의 구조에서 설명을 할 때 중막은 혈관 색소층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혈관과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앞에 봤던 홍채와 선모채는 근육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었는데 맥락막에는 근육은 존재하지 않고 주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 공막이 위치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망막의 위치가 보입니다. 공막과 망막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맥락막이죠. 맥락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공막 사이에 있는 맥락막 위판이라고 하는 공간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분이 다 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막, 그러니까 공막에 가까운 부분, 맥락막에서는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큰 혈관이 위치하고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망막과 가까워질수록 혈관의 굵기는 점차 가늘어집니다. 계속해서 가지를 가느다란 가지로 뻗어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쪽에 맥락막 모세혈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망막하고는 브루크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요. 이 맥락막 모세혈관의 위치를 보니까 망막하고 아주 인접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맥락막 모세혈관의 중요한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맥락막 모세혈관은 맥락막 혼자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망막 쪽으로 영양분을 보내주게 됩니다. 망막의 전체 부분에 다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망막의 바깥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맥락막 모세혈관에서 영양을 공급해 주게 돼요. 이 특징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맥락막은 모두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눈에서 시각기관에서 들어볼 수 있는 혈관들의 이름들이 있을 텐데 이 이름들을 대체로 맥락막에 있는 혈관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막을 뚫고 들어가는 혈관들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제일 앞쪽에 있는 앞선모체 혈관, 중간 뒤쪽에 있는 또아리 정맥, 그리고 시신경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뒤선모체 혈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혈관들이 모두 맥락막을 지나가고 있는 혈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표시하고 있는 부분들 앞선모체 혈관, 또아리 정맥, 뒤선모체 동맥에서 긴 것과 짧은 것 이렇게 두 가지 나뉘어져 있죠. 이것들이 모두 맥락막에 지나가고 있는 혈관들입니다. 위치를 보면 각각의 혈관들이 공막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 혈관들이 맥락막을 지나가고 있죠. 앞선모체 혈관은 안구의 앞쪽에 부착되어 있는 고등근 4개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총 7개의 혈관이 있어요. 앞선모체 동맥과 뒤선모체 동맥 같은 경우는 영양분과 산소를 안구 안쪽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가운데 뒤쪽에 있는 또아리 정맥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생긴 노폐물들을 안구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뒤에 있는 뒤선모체 동맥 중에서 긴 뒤선모체 동맥은 2개가 있어요. 2개의 긴 뒤선모체 동맥의 모양을 살펴보면 긴 뒤선모체 동맥이 안구 뒤쪽을 뚫고 들어와서 앞쪽으로 맥락막을 통해 앞쪽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홍채의 가장자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굵은 혈관들이 앞쪽까지 쭉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긴 뒤 선모체 동맥입니다. 짧은 뒤 선모체 동맥은 그림에서 보시면 바로 시신경 근처에서 들어온 다음에 바로 가느다란 가지로 분화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긴 뒤 선모체 동맥이 굵은 상태로 앞쪽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앞쪽에서는 근육을 통해서 앞 선모체 동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두 개의 혈관이 만나게 되죠. 이 만나는 부분을 전면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지금 홍채의 가장자리에서 만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홍채에서의 혈관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고리가 혈관으로 모여진 고리가 형성됐는데, 이 고리를 우리는 큰 홍채 동맥 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용어로는 대홍채 동맥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국가고시를 보셔야 하니까 큰 홍채 동맥 고리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큰 홍채 동맥 고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앞 선모체 동맥과 긴 뒤 선모체 동맥이 연결되는, 합쳐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큰 홍채 동맥골이라고 해서 홍채의 가장자리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혈관의 모임은 긴 뒤 선모체 동맥 2개와 앞에 있는 앞 선모체 동맥 7개가 합쳐진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고리는 다시 가지를 뻗어서 홍채의 안쪽, 동공 가장자리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동공 가장자리 쪽에도 고리가 하나 형성됐죠. 이 고리는 작으니까 작은 홍채 동맥 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중막에 해당하는 홍채, 선모체 맥락막을 한 번씩 정리를 해 봤고요.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홍채와 선모체는 모두 2개의 상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채에는 동공조임근과 동공확대근이 있어서 이것은 동공운동과 관련되어 있죠. 빛이 많으면 동공을 축소시키고 빛이 적으면 동공을 확대시키죠. 선모체에 있는 근육은 결국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거리에 따른 상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조절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앞에 얘기했던 홍채 근육, 홍채에 들어있는 동공조임근과 동공확대근, 그리고 선모체에 들어있는 선모체근 모두 불수의적 운동을 하는 자율신경에 의한 운동입니다. 선모체의 상피 중에 뒤쪽에 있는 무색소 상피에서는 방수를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선모체는 조절의 기능도 하고 방수를 생성하는 기능도 한다라는 기능을 정리할 수 있죠. 마지막 봤던 맥락막은 홍채랑 선모체와는 다르게 근육이 위치하지 않고요. 모두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 들어있는 혈관들의 이름은 앞에 있는 앞선모체 동맥 7개, 중간 뒤쪽에 있는 또아리 정맥 4개, 시신경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뒤선모체 동맥, 뒤선모체 동맥은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맥락막의 모세혈관들은 다시 안쪽에 있는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주요 특징들 그리고 모양, 위치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